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된 증인조차 채택이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김연파 의원이 제기했던 이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그거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냐, 망신만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최초로 내부자 폭로를 했었던 박철민 씨는 아직까지도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논란이 됐던 그 돈이 그때 당시에 그런 글을 올렸을 때는 자기가 뭔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허세를 좀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써놨던 것이지 실제로 그 돈이 이재명한테 줬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감 자체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국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현재 지금 대장동 개발의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감을 볼 때 저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국감에 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안다고 그냥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굳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언론사들에서 유동규의 특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감장에 오기 전에는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감에서 물어볼 질문이 뻔한데 10년 전에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국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답변을 보더라도 똑같은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재명이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입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가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이 안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까? 아니고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제가 받아들일까요? 불법적으로 뭘 했을 일은 없고, 재차 지금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똑바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을 리는 없다, 가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동규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면 이재명이 지금 꺼낸 저 얘기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와 유동규 두 사람 사이가 연관성이 없다, 유동규가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까지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의 개인사까지 지금 이재명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유동규가 뭘 하려고 했다고요?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 분명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한창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동규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는 창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인근에 있던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던 당시에 뭐가 지금 던져집니까? 유동규 집 앞으로 휴대전화가 던져집니다. 그리한 다음에 몇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놓고 가는데 누군가가 그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죠. 해당 CCTV를 경찰이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휴대전화까지도 확보를 했더니 그제서야 검찰이 송구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유동규의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 저게 답니다. 저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전체 다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유동규가 핸드폰을 버리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겁니다.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의 완전히 복심이면서 유씨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 저 내용 자체가 지금 보도도 안 됐는데 원희룡 후보는 뭐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냐.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의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의 저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했던 얘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냥 극단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재명이 얘기를 했어요. 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입을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방법조차도 이재명을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재명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재명은 처음에는 언론에서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바꿉니까? 기억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을 바꿉니다. 언론 보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극단 선택을 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법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내용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이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이 전달받았다. 이거 말고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김부선 씨와의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서 밀레하느라고 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김부선 씨는 오피스텔의 오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이재명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피스텔의 오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오피스텔에 있었다. 이거 말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부선 씨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번에 유동규 씨와 관련된 논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내가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서 진실을 고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